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2페이지 이 대운유년의 명국에 들어오는 통로 이걸 보겠습니다. 대운유년이 명국에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만이 어떤 구체적인 사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운유년이 명국에 들어올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느냐 이것을 논하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오는 방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합으로 들어오는 방법, 충으로 들어오는 방법, 융합의 방법으로 들어오는 방법. 융합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복음, 그 다음에 도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최석정 선생은 틈입이라고 하고 있는데 세력이 왕한 세력이 어떤 영국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 이걸 틈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정도가 그 새 운이죠. 그러니까 운과 유년이 명국에 들어오는 어떤 방법이죠. 그 통로는 이것들이 최 선생은 시주를 중심으로 보죠. 시주. 그런데 우리가 통상 문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호는 시, 일지, 그다음에 월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이죠. 일간, 일지, 시, 월, 년. 일간을 중심으로 시, 월 이렇게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이 우리가 문호라고 보고요. 고서에서는 또 넓게 년도 문호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년과 작용을 해서 대운유년이 사주팔자에 들어올 수도 있고, 분명한 것은 일지와 관계되면 제일 분명하고 또 시와 관계되면 제일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를 내라고 하고요. 년월을 외라고 했죠. 이것은 일시는 나였죠. 이것은 내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일시와 관련이 되는 대운유년이라면 분명하게 작용력이 있다. 그런 것들이 합이나 충이나 융합이나 틈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합으로 들어오는 것. 지금 여기 이 교재에서는 시주를 중심으로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시주. 대운유년의 간혹은 지지와 시주가 합을 할 때, 대운유년의 간혹은 지지가 명국에 합하여 들어온다. 절입한다. 합의 절입.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보면 무오신유, 경신, 갑신. 흔히 이런 억부법이나 조우법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이 팔자를 읽는 방법은 지금 이런 것들입니다. 금이 태왕하고 그래서 수를 용한다. 기사운, 기사와 시주, 기사운, 시주, 사신합, 갑기합 이렇게 돼 있죠. 천지합이죠. 천지합. 시주와 시주는 팔자의 표피, 합으로 인해 껍질이 깨지는 것 같다. 즉 합하지만 불화하고 다만 화토가 모두 왕하여 신중, 임수는 껍데기가 사라짐을 당한다. 그래서 상해를 입는 거죠. 수를 용하는데 용신이 상해를 입으니까 불리하다. 다만 97년 정축년 사축은 신중의 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축과 신은 금을 같이 쫓죠. 그리고 사가 사신합을 하는 것을 방어해 주니까 사축합으로 신중의 임수를 구할 수 있죠. 즉 비록 기신운에 들어가도 흉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무인년이 되면 무인년, 유년, 대운이 동시에 시지, 신금을 충하고 뭐 형도 되죠. 인신, 인사신은 형이 또 되니까요. 이때 임수, 식신은 무토, 효신에게 완전히 침탈을 당한다. 신중의 임수는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신이 사를 합하여, 신이 사를 합하는 방법, 이렇게 합하여보다 신이 사를 합하는 방법으로 임수용신을 다시 구하지 못하게 되어, 이렇게 문맥을 좀 바꾸시면 바랍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요. 사신합으로 구하는 방법이 없다 이거죠. 무인년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를 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화를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수나 화를 용할 수 있는데, 화를 용하는 경우 한번 볼까요? 화는 지금 오화 있습니다. 오화가 유금을 극하는 걸로 해서 용신으로 삼을 수 있는데, 오화는 동주에 무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연간에서 월간 신금을 생할 수 있죠. 따라서 오화는 금을 전생하는 거예요. 전생. 도리어 용신이 기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인, 정묘, 무진운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병인, 정묘, 무진운. 임년에 간치가 교훈됩니다. 67년 정민년이죠. 정민년에 병인운에 들어간다. 인이 시주, 신금을 충한다. 시주와 작용이 왔습니다. 각 대운에서 유년이 장애물 사주시면 각 대운이 아니고 세운이죠. 세운. 그러니까 각 대운에 각 유년. 이 병인 대운에는 이미 대운이 시주와 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년이 이 대운 구간에는 유년이 각 대운이 아니네. 그냥 이 대운이죠. 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이 대운에서는 유년이 각각의 유년이죠. 유년이 장애물 없이 사주에 진입하게 된다. 이 10년은 명주의 기둥이 분명해진다 이거죠. 용신이 극을 받음이 많으니 이 10년은 불순하다.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묘운을 보면요. 정사년에 그 정묘운으로 들어오는데, 이때는 유년과 대운이 모두 화가 왕하죠. 다만 사신합으로 이 정사년 사신합으로 인신충을 해소한다. 교운기입니다. 교운기. 정묘와 병인의 교운기여서 이때 전의 운이었던 인을 인신충했던 것을 해소하죠. 묘는 인을 대신에 취하는데 모두 목이나 실질적으로는 천양지차다. 원인은 묘와 신은 투성이 없고, 그러니까 인묘운, 병인운과 정묘운은 천지 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묘가 같은 목이지만 많이 다르다. 무진운, 기사년은 이제 무진운인데요.
시주를 합하여 파하니 대운 무진이 명국의 장애물에서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진 자체는 지금 이 자체도 신진 수국을 이루어서 합이죠. 들어올 수 있고 더더군다나 기사년 사신합이죠. 그래서 대운 유년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술을 극하고 신과 술을 공, 명주는 마음의 병이 있다. 다만 이타가 수련한다. 이는 기름이 분명하다. 자, 대운이 시주를 파하면, 그러니까 명국에 들어오면 시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합으로 들어오거나 충으로 들어오거나 융합으로 들어오거나 다 껍데기 시주를 깨고 들어온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파라고 쓴 거죠. 여기서 이거 파는 그 형충합해 파의 파는 아닙니다. 들어오면 10년 기lum은 유년에 있다. 만약 유년이 시주를 파하면 당년 기lum은 불명하다. 일단 대운이 시주와 작용을 해서 들어오는 상태가 되면 그 10년의 기lum은 유년에서 결정되겠죠. 만약 그 유년이 또 시주를 파하면 그 유년만 기lum이 분명한데, 기lum을 볼 때는 분명하긴 그 유년 중심이지만 대운도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이 대운과 유년이 명국과 절입하다는 건 뭐예요? 작용을 한 후에 생극을 논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육주로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보로 보면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주보로 보면 격신은 경금, 호의용신은 무토, 청용신은 오화 신금입니다. 오정화. 기사운 볼까요? 기사운. 간목을 합하죠. 그래서 간목을 합류합니다. 합류. 기토는 기신이죠. 무토를 극하게 하죠. 그리고 가신, 신금을 생하죠. 그러니까 기신입니다. 무인년, 무토는 희신인데 간목에게 극을 당하죠. 그래서 무토의 희신 특징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인목은 무토의 생지이긴 하지만 동주에서 무토를 극하고 그 다음에 인신충을 하고 인목하고 병정화 혼잡하게 합니다. 인목이 흉신이죠. 그래서 인모화국을 이루고 인신충을 하고 또 신금을 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절지, 그다음에 신금도 절지, 용신이 모두 사라지고 가신도 사절지, 정화용신도 사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격용신, 그다음에 격신이나 용신이 전부 사지에 빠지거나 힘이 없이 멸절되거나 하면 수명을 논하는 거죠. 진가가 혼자 같이 왕하고 싸우고 해수가 없는 경우만 수명을 논하는 게 아니고 진신가신이 모두 사절지에 빠지거나 또 용신이 모두 사절지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도 수명을 논한다. 두 번째, 충으로 들어오는 경우. 충이 시주와 충할 때 빨간 걸로 지금 써놓은 것은 그 문맥상
고쳐야 될 부분이거나 아니면 오탈자인 부분이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팔자에 금이 왕하고 태왕하죠. 그래서 수를 용하여 통관한다. 태왕하기 때문에 극할 수는 없죠. 물론 화도 없고요. 개해운 남방 해안지방을 옮기고 나서 호전되었다. 다만 그 이전 94년 갑술년 술은 보통이었고 병자년 개해개운이었죠. 시주 지지와 상합. 용신이 대운 해자수. 해자수가 대운에서 오는 해자수가 용신이죠. 비로소 순조롭게 명국에 진입한다. 그 1년이 진정한 재관쌍미이다. 병자년이에요. 병자년. 98년 무인년. 개운이죠. 시주 갑신과 천극지충. 지지에 충하는 방식으로 들어온다. 기쁘기는 하지만 인해합, 무게합, 명국에 진입한 개, 해수 전부 유년에 합주되어서 진정한 통관이 불가하다. 태세는 목을 가지고 강황하게 와서 원국의 왕한 금과 격전, 그 결과 토가 재앙을 만난다. 당연히 대파재, 직장 실직, 즉 병자 무인년 하나는 길하고 하나는 흉하에 분명히 들어간다. 아주 좋고 흉하고 길, 흉. 충하여 절입한 년은 상당히 많고 상당히 영험하다. 주거법으로 한번 볼까요? 격신은 경금이고 용신은 무토입니다. 신금이 가신인데 지금 신금은 없죠. 신금. 그런데 을목이 있어서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신금을 생하지 못하게 하는 청용신입니다. 물론 여기 기토는 지금 없는 상황이지만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술은 임술 술은 병무의 고지, 무토의 근, 희신 역할을 합니다. 갑술년, 갑목이 원국에 약하지만 원국 묘에 근이 있고 무토를 극하죠. 겁재가 정제를 극하니까 흉한데 갑목은 원국 경금에 가로막히니 큰 대용은 없다. 기신이지만 기신이 제 역할을 못한다. 술은 묘 을목을 합주하죠. 그래서 희신이었는데 기신 성향을 띠게 되는 거죠. 특히 그렇지만 원국에서 특별히 어떤 눈에 띄는 흉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흉은 없다. 개해운 개운. 개수는 희신입니다. 을목을 생하고 또 신금을 설할 수 있죠. 무토를 합류하죠. 용신 무토를 합류. 아주 좋은 글자입니다. 병자년, 병화는 경금을 극하는 희신이고 병자는 경금을 극하는 기신인데 합류된 무토를 생해서 희신 역할을 하죠. 원국의 무토가 사실은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원래는 생을 하면 합구가 돼야 되는데 생을 해서 합류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기신이 신역을 하여 대기를 반전합니다. 자수는 신자, 수국, 임계수가 회출되는데 기신 임수는 무토가 제거, 병화는 상관인데 칠살이 우상인자로 드러난. 병화는 본래 일간 대비 상관이죠. 그런데 격신 대비 편관입니다. 그래서
상관과 편관의 우성인자, 좋은 측면을 얻는 거죠. 무토가 임수를 제거, 무토는 본래 재성이죠. 재성인데 인성의 긍정적인 역할, 활동성이나 아니면 뭐 금전적인 어떤 도움을 얻어서 귀인을 찾아내서 도움을 받는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개운 무인년, 이제 무인년을 볼까요? 무인년. 대운 개수, 대운과 원국 무계합 무토가 합류, 지금 합류하고 있었죠. 근데 유년 무토가 오면 실자가 와서 대운 개수 합합니다. 개수는 이제 실자로 돼서 원국의 무토를 합류하는 작용을 하지만 유년의 무토가 동시에 대운을 합하니 대운 개수는 당년의 영향이 혁히 약화된다. 합주되는 거죠. 합주. 2무의 1개니까요. 합주라고 봐도 됩니다. 이는 무토 정제의 희신 역할이 심히 약화됩니다. 그래 경금, 정관, 격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지인목은 간목의 영향을 제공, 갑경, 인신, 충이 발생. 격신이 목세와 전투를 벌인다. 비록 경금이 원령을 얻지만 대운은 수왕, 목을 도와서 격신, 경금에도 손상이 있다. 무토와 개수의 우성인자를 상실한다. 열성인자가 발현되겠죠. 무토는 격실의 보균을 상실, 정관의 동요, 실지경한다. 이 통변 부분은 수와 금이 목과 금이 교전하면 토오행이 곤란하고 수오행으로 화해하고 뭐 이런 것. 수화가 교전하면 금오행이 곤란하고 이건 뭐 그러니까 극설이 교과하는 그런 오행은 곤란하게 되겠죠. 중간에 있는 통관 오행이고 세 번째 들어오는 방법으로 융합. 이건 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닌데 견이죠 이거. 복, 이것은 반복, 중복의 의미죠. 겹침. 반응, 이건가요? 이것은 천극지충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과 정확한 게 똑같은 건 아닌데 이런 반응이나 도의 여기 써놨네 제가. 도의 천간이나 지지 중에 동일한 글자 복음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글자 융합은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간제에 동일한 오행이 포함되어 있으면 융합 도의나 복음의 경우에 융합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국에 들어올 수 있다. 주로
시주와 작용력을 보는 겁니다. 시주.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예를 보면 정유, 계묘, 신묘, 병신, 임신년, 무인년 이렇게 보는 거죠. 임신년, 무인년. 임신년, 무인년. 병신신데요. 임신년을 보면 인신충. 아니죠. 임신년을 보면 신이 똑같죠. 그리고 천간은 충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같죠. 뭐 천극지비 이런 것. 예, 유름인가 유름? 뭐 삼명학에서는 유름. 그럴 겁니다. 유년이 융화의 방식으로 명국에 들어온다. 무인년은 충하는 거죠. 그래서 충의 방식으로 들어온다. 유년에 어떤 방식으로든 명국이 유년이 들어오면 변화가 발생한다 이거죠. 92년은 상제가 있고 직장에서 밀린다. 98년은 타인이 암종을 위해를 가한다. 주보로 한번 보면 정유, 계묘, 신묘, 병신, 묘, 물충이 있긴 하지만 또 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병화가 있고요. 그래서 격신은 을목, 그다음에 계수가 호의용신이고 간목, 가신을 설하는 방법으로 제거하는 병화가 청용신입니다. 정관이죠, 정관. 병화. 정관이 희용이고 식신로 제사하여 관명이다. 그래서 계수가 정화를 제거하는 것이 식신로 제사라는 거죠. 기해운, 기토, 편인, 기신, 계수, 용신을 극한다. 기신. 기토는 계수의 7살이죠. 계수의 7살입니다. 임신년. 임수가 이제 기신이죠. 임수는. 상관인데요. 병화 정관을 극한다. 정화 7살 기신을 또 합류합니다. 상관과 7살의 흉해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이 정화를 합류하죠. 기신인데. 그럼 을이 설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신인데 상관인데 정화를 살려주는 거죠. 정화. 그래서 임수가 정화 기신을 합류. 그래서 임정의 흉성, 상관 7살의 흉성. 이것은 격신으로 바꾸면 이게 상관은 인성으로, 7살은 식신으로. 이 네 가지 부분에 좋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는 거죠. 임수는 상관이 인성, 구설, 오만, 이런 상관이죠. 인성은 귀인 상사의 눈밖에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변할 때요. 해운, 해임수가 또 기신입니다. 해묘 한목으로 가불목 정편제 격신이 혼잡하죠. 무인년, 해운은 기신이죠. 또 무인년 무토 정인은 한신. 병화를 설하지만 임수 극하는 희신 역할을 하니까 한신이죠. 계수 식신을 합구하죠. 계수는 묘에 설이 되지만 대운 해수가 해묘합 계수를 돕고
기토 대운간을 무력하게 하여 개수를 유기하게 하고 강하게 해주니까 개수는 합거되는 겁니다. 개수는 지금 여기서 용신이죠. 그래서 기신입니다. 이 무토는. 무토가 기신. 무토는 개수의 정관이고 기신화되니까 이게 소인의 음해. 이게 원래는 인성이죠. 인성이 재성으로 변하죠. 윗사람이 흉성이기 때문에 윗사람이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윗사람한테 의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재성 기신으로 변한다. 괜히 쓸데없이 재물을 손해본다. 부탁을 했는데 뭘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주된 작용은 개수와 작용하기 때문에 개수 희신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소인이죠. 나쁜 뒷담화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음해. 인목은 대운 해수와 합을 하고 신금을 충합니다. 병화의 근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인목은 관상의 소인의 음해. 이 팔자에서 관의 태극점. 이것은 정화가 기신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를 보는 거죠. 개수가 망가지는 어떤 그런 사상은 바로 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무토가 개수를 합거해 버리니까 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천간을 볼 때, 그러니까 유년을 볼 때 임신년, 무인년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이 유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인사물의 주된 상을 의미하는 거죠. 임수가 뭐냐? 임수. 1번 임수를 지금 통변하는 겁니다. 임수는 일간 대비 상관이다. 2번 격신 대비 인성이다. 그래서 임수가 기신이다 그러면 상관 기신이 와서 결국은 이게 사회적인, 대외적인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상관인데 그게 밖으로 표출될 때는 인성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그러니까 건방 떨고 입 잘못 놀리다가 윗사람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태극점으로 보는 거죠. 임수가 어떤 태극점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잡하는 것이 가장 꺼리는 거죠. 그러면 임수가 혼잡하는 건 개수를 혼잡하는 거죠. 개수는 아까 관귀의 태극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귀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임수는 이 임신년의 흉한 모습은 주로 상관 인성의 모습, 흉한 모습인데 그게 어떤 부분? 관기, 직장, 직업 이런 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무인년 볼까요? 무인년. 자, 무토는 원국 대비 인성인데요.
격신대비는 재성이죠. 그래서 다 기신이죠. 기신. 무토가 기신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재성에 나한테는 인성으로 왔는데 그게 밖으로는 재성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 의지처, 비빌 언덕이 재성의 흉한 부분, 그러니까 비비려고 윗사람한테 공을 들였는데 도리어 재물을 손실했다. 이런 식으로 뭐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또 개수를 합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개수가 관귀의 태극점이었죠. 이 개수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정유, 계묘, 경인, 경진. 10살 때 붓을 잃는다. 일간 경금이 묘월, 재성 을목이 당령했다. 재성이. 인신과 인묘진 해국, 목이 태왕에서 금이 극하는 걸 꺼린다. 태왕하면 설해야죠. 화로 설을 해야 됩니다. 년지유금은 경금의 양인입니다. 월에 금이 약하죠. 즉 시진은 경진입니다. 즉 진신이 양인을 범했다. 진신은 월지 본기 또는 사령한 글자를 의미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월령이 일간의 양인을 범한 거죠. 속칭 비견이 살부했다. 화가 금을 긋어야 된다. 또한 월상의 개수는 상관이죠. 따라서 팔자는 인성으로 상관을 제각을 기뻐하는데 진토 인성이 도리어 목국을 이룬다. 희용이 모두 손상, 파지하고 부친을 극하는 정보이다. 이민대운 수목의 같이 오니 화토 희용에 불리하다. 지금 화토를 용화라고 했죠. 이 화는 목을 설하는 겁니다. 목.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금을 극한다고 그랬는데요. 금이 월에 약하고 그래서 입수나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금을 극해야 된다고 했는데 목을 설하고 금을 극해야 된다고 하면 토를 쓸 수가 없는 건데요. 목을 설하고 수로부터 화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토를 쓰는 거죠. 화토가 용신입니다. 이 주보법 외의 방법으로는 화토가 용신인데 이민대운 수목이 같이 오니 화토 희용에 불리하다. 음기를 보면 정민년, 시주, 경진과 시융합. 그러니까 지지가 토죠, 토. 합이나 충이 아니고 융합으로 그러니까 시주, 지지와 같은 오행. 융합은 오행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위나 복음, 그 다음에 같은 오행. 그래서
정민연에 융합해서 명국에 들어온다. 들어온다는 말은 대운과 유연이 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때 정임이 합하여 목으로 화하죠. 묘미, 반합도 목으로 화하며 성공한다. 목이 다시 태왕해지죠. 화가 꺼지고 토가 상해됩니다. 그러니까 재가 많은데 입고하여 부친이 사망한다. 미토는 재고죠. 혹자는 정미년에 희용이 손상을 입는데 하필 정미가 명국에 절입한다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가 있는가. 정미년 자연오행의 영향은 팔자의 명국 오행과 관계를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 육주에 따른 생극은 오류. 비유하면 팔자에 목을 꺼리는 사람, 묘목을 꺼리는 사람은 묘년, 묘월, 묘일, 묘시에 죽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기의 무거운 묘가 극하는 것이 명주에 도달하지도 않는데 언제나 명주에 진입하는 건 아니라는 일이다. 만약 갑진년도 이민대운인데 왜 부친이 사망하지 않는가? 갑진도 명국에 들어오지만 즉 진으로 들어오죠. 진진. 갑목은 임수를 화하여 정화를 생할 수 있다. 목 여기도 갑진은 명국에 들어오죠. 그렇지. 임수를 화한다. 임수가 기신입니다. 기신을 화하여 정화를 생할 수 있어서 능히 금을 극하여 묶어 두니 금이 제어되어 묘목을 상하게 하지 못하여 만국이 평화로우니 당연히 부침을 취한다. 뭐 좀 설명이 좀 난삽합니다. 주보를 한번 볼까요? 정유, 계묘, 경인, 경진. 격신은 인묘진, 목방, 묘유충이기 때문에 간목을 하고요. 경금이 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보호하는 인중병화. 사실 이게 좀 무력하죠. 화에서요. 화, 목. 그 다음에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도 있고 신금도 있지만 정화는 개수가 붙어 있어서 쓰지 못하고 신금을 씁니다. 신금은 같은 동주에 정화가 극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천간에 투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되죠. 이민운 정민년 천간 정임합 원국의 목이 왕하죠. 그리고 대운의 이는 목이고요. 미도 묘미 목국입니다. 그래서 목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사주에서 목은 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친이기도 하죠. 그런데 간목이 격신입니다. 간목은 남자한테는 부친입니다. 육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에게 원국의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으면 이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친상으로는요. 왜 그러냐면 정제는 처, 이것은 부친. 물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처도 그걸로 보고 부친도 그것을 봅니다만 다 있으면 혼잡은 아니다. 간목, 을목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은 처, 간목은 부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간목을 극하는 경금이 있죠. 경금. 그래서 부친은 병화를 보는 거죠. 부친. 처는요. 처는 을목인데 기신입니다. 그래서 기신인데 신금을 보는 거죠. 신금을 보는데 정화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에서 기신인데 신금을 보고요. 정화가 있습니다. 기신이죠. 그래서 개수를 봅니다.
처는 신금과 계수, 부치는 간목과 병화, 이렇게 보는 거죠. 부친과 처를 달리 봐야 된다. 임은 기신, 목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간목, 병화. 임인운, 임수가 두간에 있고 인목이 밑에 있습니다. 병화를 누르는 거죠. 정미년, 정화는 임수를 합하죠. 대운과 유년의 합은 합과 합류가 없는 그냥 합주, 묶여있는 상태. 그렇지만 작용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사주에서는 이민년, 이민운, 정민년에 정화가 와서 임수를 합하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원국이 목이 왕하고 대운, 유년, 지지가 다 목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목으로 화하죠. 목이 혼잡하고 제거가 곤란하죠. 병화는 임수가 극하고 인중에 근이 하나 있는데 다 목으로 화해서 병화가 무기력합니다. 인사물 중에서 인을로 따지면 부친에게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겠죠. 임은 갑진년을 볼까요? 임은 갑진년. 임수는 정임합, 원국 정화는 합류해서 동주, 유신금을 극한다. 갑진년, 갑목, 편재, 부친성, 희신이 투간에 있죠. 진토는 년지, 신금을, 유금을 합하죠. 그래서 무탈하죠. 합류하니까요. 유년, 갑목은 대운, 임수를 약화시키고 정화는 계수에게 견제되니 즉 유금이 안전해서 을목을 제거. 그래서 갑목이 청해지죠. 그래서 갑목이 흉산없다. 이렇게 읽는 거죠. 육친성의 어떤 본래 육친성, 그다음에 대체 육친성, 이런 것들을 혼잡하거나 같이 약화시키거나 하면 그 육친에 해가 미치는 거죠. 그 다음 세력이 강대해서 비집고 들어오는 상황. 틈이 말머리 내밀 틈인가요? 문에 말이 있는 것이 틈이라고 합니다. 틈. 이 한자 용어였습니다. 틈이. 틈밑. 충합 등이 없어도 능히 시주 껍데기를 깨 부수고 명국에 들어올 수 있다. 왕세 파악과 관련되겠죠. 얼마나 왕해야 충이나 합이나 융합이 없어도 그것을 사주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인 시주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가. 강력하게 명국에 비집고 들어올 땐 시주에 대한 것만 아니라 동시에 사주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다.
임진, 개축, 계유, 병진.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월이기 때문에 유축이 금국을 이루고 있어도 또 진유합이 있습니다. 금수를 용하죠. 축월은 본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수가 진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왕한 것은 수가 여기서 왕한 건 아닙니다. 토가 왕하죠. 진, 축, 진. 금수를 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무오운, 정축년, 지지가 토입니다. 토. 똑같이 오행. 그래서 융합. 무인년, 무인년은 시지와 무슨 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오운 무인년이죠. 화토가 왕하죠. 그래서 뚫고 들어온다. 기묘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오운 기묘년, 화토가 왕하죠. 이렇게 해서 대운유년이 왕한 기세를 이뤘을 때 시주와 합충, 융합이 없어도 원국에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틈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호법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임수가 가신이죠. 그래서 무토와 그다음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병화를 같이 씁니다. 병화가 지금 시주에 있어서 약하죠. 설을 당하고 있고 또 수가 천간에 투과해서 병화가 약하죠. 청용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수성이 혼잡하죠. 혼잡. 무오운, 임수를 극하는 희신입니다. 무오운. 그런데 개수를 합거해버리죠. 개수는 여기서는 강하죠. 원국의 개수는 축토의 설이 있지만 유금, 금국으로 생조, 겁재, 임수가 투간, 방부, 월의 진기, 약이 강으로 편, 합거. 그러니까 무토가 본래는 신이었는데 이게 기신으로 변합니다. 아주 흉할 조짐이죠. 병화를 설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병화를 무토가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호의. 즉 무토는 희신이 기신 역할을 돌변, 정관의 열성인자가 체현된다. 무토가 정관이죠. 정관 열성인자는 직장으로 따지면 강등, 실직, 그 다음에 신체를 따지면 어디 아프고 다치고 이런 거죠. 정축년, 정화는 기신이지만 기신이죠. 임수를 합류. 정화는 편재, 임수, 겁재, 흉상이 응한다. 다만 대운 무토가 견제하고 있어 흉상이 발현되기 어렵다. 그렇죠. 무인년, 다시 개수를 합류한다. 그래서 좋죠. 일단 합류하니까. 다만 합거 후 합류는 역량이 현재 감약되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보면 타당하다. 무토는 임수를 극하고 병화를 보호 가능하다. 다만 좌하 임목은 상관으로서 무토를 극하고 임수를 돕는 기신이다. 본인의 생명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직업상의 문제가 있다. 자, 천은 병화인데요. 무토가 병화를 임수부터 보호하려 하지만 인목, 상관으로 인하여 보호가 미치지 못하니 본인의 직장과 처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묘년, 기토 7살이 개수를 극하죠.
대운이 개수를 합구하는 상태에서 유년에 기토가 오면 합류 상태로 변하더라도 기토에게 극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어서 개수는 설령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히려 다시 복원돼 가지고 극을 받기 때문에 더 안 좋죠. 차라리 합과되는 것보다는. 묘목은 유금을충, 격신의 보신이 충극을 당한다. 대운부터는 여전히 임수극하고 있으니 격용, 임수, 개수, 격신, 개수와 가신, 임수, 공멸, 수명을 논한다. 수명은 체성희신, 즉 개수와 유금이다. 격신, 가신이 사라지니 수화를 논한다. 구체적인 추단시 형을 만나면 기륜 응하기가 용이한데 흉다 길소이다. 틈입한 의미를 우리가 형으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묘형, 실질은 자가 많고 묘를 보아야 묘를 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수가 많아야 됩니다. 묘가 많고 잘 보면 묘가 자를 형하는 것이죠. 형이란 본래 작용을 하지 못하게 장애물 지체를 의미한다. 수가 목을 형하는 것. 목이 수를 형하는 것. 그러면 여기 목의 기능이 장애가 있고 불발해. 여기서는 수의 기능이 장애 있고 불발. 그냥 자묘형이 그 자수와 목의 양쪽 다 손상이 있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수가 많아서 목을 형하면 목의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된다. 목이 많아서 자묘형이면 자수, 수의 기능에 문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틈입의 어떤 효과의 현상이라고, 틈입의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고요. 인사심도 마찬가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